안녕하십니까? DSB 연구실 석사과정 정기윤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논문은 Axiomatic Attribution for Deep Network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XAI 방법론 중에 Integrated Gradients에 대한 내용이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 현재 인용수가 7,300회를 넘는 등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미나로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버뷰입니다. 이 본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츠라는 XAI 방법론은 이제 XAI 방법론이 만족해야 되는 핵심 조건 세 가지를 제시하며 이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법론을 제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XAI 방법론들에 비해서 이론적인 엄밀성에 좀 집중을 한 방법론으로 모델의 예측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의 이름처럼 특정 구간의 그레디언트를 적분하여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해당 파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explainability의 기본 공리 그리고 기존 기법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XAI 방법론이 갖춰야 될 세 가지의 공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필수적인 공리와 한 가지의 바람직한 공리로 나뉘는데요. 필수적인 공리에는 Implementation Invariance, Sensitivity, 그리고 바람직한 공리로는 Completeness가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Implementation Invariance라는 공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은 동일한 함수 fx를 계산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모델이 있다면 이 모델들의 기여도 분석 결과는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기여도 분석 결과가 네트워크의 구현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면 분석의 보편성과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만약에 레스네 18이라는 구조로 학습된 모델과 VGG19로 학습된 VGG19 구조를 띄고 있는 모델이 만약에 아주 동일한 함수로 작용을 한다. 즉 입출력의 관계가 동일하다 한다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지만 두 네트워크에서는 동일한 변수 기여도 분석 결과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내부 뉴런, 가중치, 활성함수 등의 구현 방식이 달라도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샵 방식처럼 모델의 구현 방식, 그 중간 과정이 그 아예 무관하게 입력 출력만의 관계를 이용하여서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제 살리언스 맵, 이제 즉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하는 방식처럼 입력 출력 중간에 그 중간 과정의 관계도 있지만 체인 룰 같은 그런 공식을 통해서 중간 과정이 소거가 된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XAI 방법론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출력 사이의 중간 과정이 기여도 계산에 포함되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데요. LRP는 기여도 계산 시 체인 룰이 보존되지 않는 그러한 디스크리트한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며 그 네트워크의 가중치와 구조에 기여도 분석을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임플멘테이션 인베리언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좌측과 우측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F와 G이지만 둘은 완벽하게 동일한 그 함수 입출력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LRP의 기여도 분석 변수 기여도 결과를 보시면 좌측과 우측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LRP 모델 자체가 이러한 임플멘테이션 인베리언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하나의 이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센시티비티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은 만약
하나의 변수 값의 변화가 모델 출력에 영향을 준다면 해당 변수의 기여도는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는 이제 전체 변수 중에 하나만 변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변수 중 하나의 변수만이 변화하면서 모델의 출력을 변하게 했다면 해당 변수가 모델 출력에 영향을 끼쳤음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단순한 네트워크에서 x가 0에서 2로 이제 변화할 때 모델 출력의 변화가 있으므로 해당 변수 x의 기여도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0이 아니어야 하는데요. 그럼 어떤 조건에서는 이 센시티비티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센시티비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XAI 방법론은 이제 살리언스 맵 방법론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살리언스 맵 방법론을 이제 변수별 기여도를 계산할 때 만약에 네트워크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면 센시티비티 조건을 위반합니다. 아래의 경우 이제 하나의 변수 x가 0에서 2로 변화하면서 모델의 출력이 이제 0에서 1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x가 2일 때 그레디언트는 이제 로컬 그레디언트는 이제 0입니다. 사이언스 맵 방식은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기여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변수 특정 변수의 변화가 모델 출력에 영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당 변수의 기여도가 0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렐루와 같은 비선형적 활성함수가 빈번하게 활용되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더욱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센시티비티 조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살리언스 맵 같은 방식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입력값의 변화가 동일한 출력값의 변화로 이어졌더라도 네트워크에 따라서 이제 어트리뷰션의 값이 극단적인 노이즈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이러한 로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사이언스 맵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파란색과 이제 핑크색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을 때 둘 다 x가 0에서 2로 증가할 때 모델 출력값도 동일하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x가 이 시점에서 그레디언트는 이제 파란색은 80을 넘고 핑크색은 0.5인 등 이렇게 굉장히 변수별 기여도가 제대로 계산되지 못하고 노이즈처럼 이제 계산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방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람직한 조건이 이제 컴플리트니스입니다. 이 컴플리트니스 조건은 모든 입력 변수의 기여도를 합산하면 원본 인풋 x의 출력 fx와 베이스라인 x 프라임의 출력 fx 프라임의 차이와 같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이유는 이제 특정 입력 변수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를 넘어서 최종 출력값의 변화에 얼마나 정확히 기여했는지 알 수 있게 되어서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클래시파이어 같은 모델이 아니라 그 모델의 아웃풋 자체가 수치적인 의미를 갖는 그러한 모델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컴플리트니스 조건이 굉장한 설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개인의 신용 특성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모델을 만든다 했을 때 이렇게 변수별 영향도가 컴플리트니스 조건을 만족한다면 어떤 변수가 어떠한 보험료 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컴플리트니스를 만족하지 못하는 XAI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컴플리트니스 조건을 이제 좌측처럼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그 정의는 모든 입력 변수의 기여도를 합산하면 원본 인풋 x의 출력 fx와 베이스라인 x 프라임의 출력 fx 프라임의 차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XAI 방법론들은 이런 베이스라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의에 이제 입각해서 본다면 나머지 XAI 방법론들은 컴플리트니스 조건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컴플리트니스 조건은 이렇게 이 논문에서 사용된 이런 정의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인 용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제 발표제 해석인데 모든 기여도를 합산했을 때
해석 가능하지 않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어서 이를 통한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이를 조금 다르게 본다면 어, 그 아래와 같은 이런 이제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맵은 이제 로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컬 그레디언트의 총 합이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LRP의 경우 픽셀 와이즈 렐러번스 스코어의 총합이 현재 예측값과 동일을 해야 하고 쉐프도 쉐프 밸류의 총합은 현재 예측값과 평균 예측값의 차이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어, 이, 이 기여도의 총합이 특정한 어떤 의미 있는 수치를 가리키고 이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LRP와 쉐프는 컴플리트니스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기법의 이런 공리 만족 여부와 한계점을 이제 정리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 맵과 LRP 방식은 각각 임플리멘테이션 인베리언스 그리고 센시티비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쉐프 방법은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만 특정 피처를 제거 혹은 이제 무의미하게 치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모델 예측이 바뀌는 원인이 피처의 중요도 때문인지 입력 분포가 학습 데이터와 달라졌기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란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XAI 기법은 임플리멘테이션 인베리언스, 센시티비티, 그리고 컴플리트니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AI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플리멘테이션 인베리언스를 만족하는 그런 방법은 체인 룰을 따르는 그레디언트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인풋과 베이스라인 인풋 사이 입력값에서 발생하는 그레디언트를 적분해서 사용함으로써 입력값이 변했을 때 그리고 입력값이 변함으로써 출력값이 변했을 때 변한 입력 변수의 기여도가 0이 아님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구간의 그레디언트를 적분하여서 사용함으로써 노이즈에 강건하게 된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입력 변수의 기여도를 합쳤을 때 변화한 출력값의 크기와 동일하도록 어트리뷰션 계산 방법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제 컴플리트니스 조건까지 만족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체인 룰을 따르는 그레디언트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여기서 설명이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는 항상 원본 인풋이 있다면 베이스라인 인풋이 함께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베이스라인은 이제 인포메이션 리스한 인풋이어야 하며 네트워크에 입력했을 때 출력값이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베이스라인이 이제 complete absence of signal한 상태를 만족하기를 이제 제안하는데요. 이는 모델이 기대하는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이나 특징도 포함하지 않는 상태를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강아지 이미지가 들어갈 인풋 때 강아지 이미지가 사용될 때 같은 쉐입을 가진 이런 검은색 이미지가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됩니다. 이 검은색 이미지에는 유의미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모달리티를 사용하는 이제 우측의 예시를 보시면 이제 0으로 그냥 쭉 이어져 있는 0벡터를 이제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면 이 역시 유의미한 패턴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계산된 변수별 어트리뷰션이 오직 입력의 인풋만의 특성만을 반영하며 베이스라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이미지를 검게 칠해도 이제 모델에 따라서 밤에 찍은 사진의 패턴을 가졌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0벡터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심정지의 패턴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그런 모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컴플리트 앱센스 오브 시그널 상태는 이제 모델이 학습된 방식과 그리고 이제 모델의 목적에 따라서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이제 베이스 라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이제 원본 이미지가 이제 파이어보트라고 정확하게 분류되었을 때
이미지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여도가 큰지 알고 싶은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특정 지점의 그레디언트만 사용한다면, 즉 로컬 그레디언트만을 사용한다면 이미 원본 이미지 내 이제 특정 변수의 그레디언트가 0에 수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이제 센시티비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스라인과 원본 이미지 사이의 선형 보관 이미지를 이렇게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이미지의 그레디언트가 0으로 수렴하더라도 이렇게 중간 단계의 그레디언트를 활용하면 해당 변수의 기여도를 이렇게 소실되지 않고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베이스라인은 이런 그 인터폴레이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계산한 방법은 어, 베이스라인부터 이제 이미지에 이르기까지의 중간 과정을 이제 적분하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를 적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센시티비티 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모델의 출력이 급격하게 변하더라도 강건한 기여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계산 방법이고 실제로 이제 블랙박스 네트워크에서 특정 경로를 적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어, 이를 이제 근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베이스라인부터 인풋 이미지까지 이 구간을 m개로 나눈 다음에 어, 해당 시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모두 더한 다음에 평균 내는 방식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이제 근사를 하는데요.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방식은 이제 컴플리트니스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근사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는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자는 이 스텝 사이즈 m을 20에서 300 사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각화 예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이어보트에 대한 예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맨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이미지 시점에서 그레디언트만을 활용했을 때 결과를 보시면 이미 알고 싶은 그런 변수의 어떠한 특정한 그레디언트들은 이미 0으로 수렴했거나 굉장히 노이즈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이미지가 왜 파이어보트라고 이제 클래시파이 되었는지 충분한 설명을 갖추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중간 지점에서의 이런 어트리뷰션 맵을 본다면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파이어보트가 왜 파이어보트로 분류되었는지 충분히 잘 설명하는 그러한 시각화 이미지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이미지를 크게 보자면 이제 맨 우측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이 모든 경로에 있는 그레디언트를 적분한 혹은 이제 근사한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의 예시이고요. 중간에 있는 이미지는 이미지의 그레디언트만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가 파이어보트로 분류되는데 변수별 기여도를 훨씬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과 입력 이미지에 따라서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그레디언트가 가장 잘 등장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모든 과정을 적분 혹은 근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반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가 시각화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구글넷 모델을 이제 이미지넷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데이터셋으로 학습하여서 정성평가에 사용하고 있고요. 베이스라인 이미지는 그냥 검은색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보시면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미지 내 요소를 더 두드러지게 잘 포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가 이 공리, 엑시옴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컴플리트니스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컴플리트니스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모든 변수의 기여도의 총합이 출력 변수의 변화와 일치하는지 일치한다는 조건이고 이를 이제 검증하겠습니다.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네, 검증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의 식은 이제 다음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변수별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의 총합을 알아내기 위해서 좌변과
우변에 둘 다 이제 시그마를 씌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그마 그리고 인테그랄은 서로 이제 위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교환함으로써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인테그랄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전미분과 편미분의 관계에 의해서 우측에 있는 이 관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식이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지는 맨 뒤에 있는 어펜딕스에 실어 놓았으니 확인하실 분들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개를 했으면 이제 다음으로는 그냥 적분을 하면 다음 같은 이제 식이 완성이 되고 저희가 알아내고 싶었던 모든 변수별 영향도의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의 총 합이 모델 출력값의 변화와 동일함을 이렇게 수식적으로 간단하게 검증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센시티비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플리트니스 조건은 센시티비티 조건보다 더욱 강력한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컴플리트니스 조건이 성립하면 센시티비티 조건은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지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만약에 총 n개 변수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인풋이 있을 때 만약에 베이스라인과 인풋의 차이가 n 변수만 다르다고 한다면, 좀 다르게 말하면 n 변수의 값만 변화하고 나머지 모든 변수는 변화하지 않았을 때 출력값이 변화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변화하지 않은 변수들의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는 여기는 수식으로 인해 자동으로 0이 됩니다. 출력값이 입력값이 변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는 0인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변수의 그런 영향력, 그러니까 기여도는 0인데 만약에 이렇게 변수 n의 값이 변함으로써 이제 출력값이 변화했다고 하면, 즉 우항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변수 n의 기여도는 이 우항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플리트니스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센시티비티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새롭게 제안하는 XAI 방법론에 대한 그런 비교 실험이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성 분석 결과 정도가 나와 있고 다른 방법과 어떤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과정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논문의 주요한 기여입니다. 먼저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제안합니다. 임플멘테이션 인베리언스와 센시티비티 그리고 컴플리트니스 조건을 만족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용적 구현 또한 본 방법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그레디언트 연산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수정이나 추가 학습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20스텝에서 300스텝 사이의 적은 스텝만으로도 이런 적분을 근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산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와 시계열 등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범용성을 갖고 있고 모델 구조와 무관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